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행거리요. 그러면 주행거리와 디자인 중에 중요한 게 뭘까요? 이랬던 얼굴이 살찌면 이렇게 됩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살 빼자. 할인 방법은 댓글을 확인하세요.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잡상인 진승환입니다. 이 차는 벤츠 EQS 450 AMG 라인이고요. 현재 나와 있는 전기차 라인 중에서 주행거리를 가장 많이 달릴 수 있다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주행거리는 길어요. 그래서 이 차는 많이 팔리겠거니 했는데 이 차 때문에 전기차는 주행거리보다 디자인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알게 됐습니다. 주행거리 아무리 많이 가봤자 디자인을 이렇게 뽑아 놓으니까 어떻게 됐죠? 폭망했습니다. 안 팔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제조사들도 이거 안고 맞습니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네. 차가 이제 1억 6,900입니다. 네. 우리 차주님이 할인받은 금액 대강 뭐 손짓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손가락 하나 더 쓰셔야죠. 그죠. 카우아우, 진짜 공신력 있는 글로벌 채널에서 네. 가장 못생긴 차로 EQS를 뽑기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차가 이제 차주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보면 볼수록 좀 매력적입니다. 근데 지금 디자인은 만족하시다고 했는데 네네. 순정은 마음에 안 드셔서 이 차에 어떤 짓을 하셨죠? 저희가 메이크업을 기초 정도만 해주셔도 네. 좀 다른 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는 그 중에 그 기초를 네. 크롬 주기기로 해결했습니다. 배터리까지.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완전히 다른 차가 됐다. 멋있는 블랙포스? 내 눈에는 그렇다는 거죠? 예, 뭐 그쵸, 굉장히 그쵸?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만족이니까. 근데 그걸 자꾸 객관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 차 한겨울에 얼마나 가나요? 한겨울에는 저희가 한 500km 정도 달리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네. 저희가 뭐 히터 같은 거를 좀 과하게 틀거나 네. 그랬을 때는 한 450km 정도 왔다 갔다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전에 탔던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네, 모델 Y. 예, 롱레인지였나요? 맞습니다. 롱레인지였습니다. 네. 한겨울철에 정말 극한의 주행 상황에서는 제가 한 250km 정도도 타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테슬라 완전히 버렸구나. 테슬라 좋습니다. 모델 Y는 거의 반토막이 났었네요. 하지만 얘는 그거를 얻기 위해서 네, 사륜을 버렸죠. 맞습니다. 이 겨울 위험한데. 한국이 제소리 잘 돼요. 그리고 우리 차주님께서는 네. 차를 10월 달에 샀어요. 네. 10월 달은 겨울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을이죠. 맞습니다. 그때 내가 트립상에 찍혀 있었던 주행 가능 거리를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보셨다고 하셨어요. 이거 충분히 말이 되고 저는 798 정도 본 것 같습니다. 트립상. 트립상 찍었어요? 찍으실 분인데 그런 거 좋아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참고로 107.8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중국산 CATL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네. 모델 Y 중국산 LFP 배터리는 아닙니다. 네. 리튬이온. 리튬이온입니다. 네네. 더 좋은 거죠? 그럼요. 그렇죠. 테슬라에 없는 시동 버튼 한번 눌러 주십시오. 한번 출발하실까요? 네. 우리 차주님께서는 원래 이 EQS는 밤에 찍어야죠 막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윤 대표가 EQS 이제 밤에 찍은 게 있는데 네네. 그 댓글창을 보셨나요? 윤 대표님 댓글창은 안 보였죠? 야, 이게 뭐 차가 이래도 되냐 이게? 벤츠가 이제 중국으로 다 넘어가더니 이제 진짜 이건 짱치다라는 댓글이 많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굳이 밤에 찍는 거를 네. 제가 굳이 낮에 찍읍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이 신뢰를 그럼 나는 만족한다라는 말이죠? 예, 제가 테슬라를 타다가 넘어와서 그런지 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짱치의 신뢰가 예, 저는 네, 너무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좋으세요? 뭐 앰비언트 라이트 당연히 괜찮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세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너는 벤츠의 오너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취향을 확실하게 알겠네요. 사실 우리 차주님께서는 모델 Y 타다 이 차를 탔는데 네. 저희가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맘카페와 아동인권보호센터 그런 데서 네. 얼마 전에 이제 아이오닉 5 저희 장현성 님이 네. 나오셨는데 네. 그분하고 이제 막역한 사이인데 뒷자리 애들이 탈 거 아니에요? 네. 토를 하는데도 자기는 좋다고
이게 뭐야?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모를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그분이 또 우리 차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딱 웃긴 포인트가 딱 한 가지였는데, 모델 Y를 뒤에 따님들 다 오바이트 하는데 그 네. 승차감 좋다고 타고 다닌다. 애들의 인권 무시하고. 네네. 제가 해명을 드리자면 네. 팩트는 사실이다. 아, 모델 Y 타고. 오바이트 한 적은 있으나 아, 사실은 승차감보다도 극심한 정체 구간 때 되면 되게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네. 저희가 뭐 중간에 쉴 때도 없고 꽉 막힌 고속도로를 저희가 있었는데 그럴 때 네,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델 Y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다른 내연기관차를 운용할 때도 사실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다른 차도 그랬다? 네네. 근데 그거는 목격한 분이 없고.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차주님은 모델 Y 팔고 모델 S, EQ2, EQS 세 개를 고민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럼 모델 S는 승차감 때문에 제꼈고, 네. 원래는 EQ2를 계약 직전까지 갔잖아요. 맞습니다. EQ2를 보다가 EQS로 간 이유는 뭐예요, 그럼? 저희가 EQ2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사이즈도 괜찮고 안락했지만 네. 트렁크가 너무 Y에 비해 비좁았습니다. 아, 그러면 EQS가 EQ2보다 트렁크 공간이 훨씬 넓어요? EQS랑 EQ2는 트렁크 공간은 많이 차이 납니다. EQS는 되게 넓잖아요. 많이 넘죠. 네. 근데 EQS는 훨씬 더 좁다. 네, 그냥 골프백도 뭐 두 개도 들어가기 좀 힘든 사이즈긴 합니다. 그게 제일 그러면은 영향을 크게 준 거예요? 영향이 있었고, 네. 그리고 장현성님께서 네. 계속 옆에서 그 세뇌 교육을 시키신 것도 좀 있고요. 아, 뭐라고? EQS다. S랑 E랑은 S가 너무 차체도 커가지고 제가 운영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차가 이게 네. 생각보다 길어가지고요. 이 차가 네. 전장이 이제 5200대예요. 예, 길긴 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는 불편한 점이 또 있다고? 그래서 회전 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허리가 길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 내려갈 때 좀 밑에가 걸리는 일이 좀 잦습니다. 이거 올리면 되잖아요, 서스를. 그 올리는 걸로 이제 그건 해결했는데 네. 최근에 또 회전 반경 같은 경우는 이 뒷바퀴 조향이 원래 4.5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가 옵션을 구독을 해서 네. 제가 이제 10.5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구독료가 얼마예요? 3년에 1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또 이제 12월에 프로모션 기간이 있어가지고요. 네. 3년에 80만 원을 제가 지불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괜찮네. 그러면 구독을 신청하면은 센터에 방문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돼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가능합니다. 그냥 OTA로? 네, OTA로 가능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는 전화를 하지 않고 네. 그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구매했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 구매한 다음에 잘 됐나요? 확인 전화를 했었는데 서비스센터에 네. 잘 확인됐다고 뭐 바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럼 여기 막 화면이 뜨고 막 그래요? 그러진 않습니다. 어. 그러진 않은데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지금 보이는 에너지 플로우 화면에 들어가서 옆에 보시면 네. 뒷바퀴 조향이 나타나는 각도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0도고. 네, 근데 제가 핸들을 좀 꺾으면 바뀌네. 네, 좀 바뀝니다. 4.5도에서 10.5도. 네, 10.5도. 거의 2배가 늘었는데. 네. 유턴할 때 그러면은 이게 원래는 3차선 정도에 해야 됐을 것 같은데. 지금은 2개 차선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턴하고 있습니다. 각도가 얼마나 꺾이나. 와, 10도. 와, 대박이다. 요즘에 2차선만 이렇게. 그러네. 와, 대박이다. 전장이 5,200이 넘는데. 맞습니다. 유턴을 하는데 2차선만 있어도 지금 충분히 돌았어요. 네. 야, 이거 솔직히 3년에 80, 뭐 할인 안 받아도 3년에 100이면은 할만하네요. 제가 충분히 그 가치 이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어떤 분이, 야, 코딩으로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네. 물어보는데 이건 어떡하죠? 맞습니다. 이 코딩이 네. 저희가 지금 EQS가 또 약간의 소문이 있는 게 저희가 리콜 이슈가 좀 있습니다. 리콜 많죠. 리콜 맛집이에요. 요거 예전에 다 제가 조사했는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있습니다. 리콜 진짜 맛집이에요. 정말 많아요. 몇 달 전에 확인한 것만 5개예요. 네, 리콜이 많아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네. 코딩한 것들이 풀릴 수도 있다는 네,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또 다시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사실 안 하는 게 맞죠. 네네. 네, 정식으로 하는 게 맞긴 맞죠. 정품을 네. 정품을 추천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EQ2도 시승해 보셨고 모델 S도 해봤고 2차도 해봤는데 승차감은 이 차들이 압도적으로 좋다고 하셨잖아요. 승차감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이 차가 네. 비교조차 안 돼요? 네, 승차감은 승차감대로도 차이가 나지만 네. 테슬라나 이런 것도 보시면 풍절음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달리다 보면 네. 밖에서 이제 외부 소리가 많이 들어오는데 네네. 이 EQS 같은 경우에는 차음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깥에 있는 작은 소리마저도 약간 진공 상태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네. 뭐라고 하셨죠 방금? 이 지금 내가 제가 잘못 들었나? 진공
그런 느낌까지 받으셨어요? 예. 처주님은 사실 해병대 강철 부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또 스나이퍼 출신입니다. 저 그런 분이 야, 이 차 EQS의 신뢰가 진공 상태처럼 느껴졌다. 야, 이건 부대 망신을 진짜. 아니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힘든 훈련 받으시고 정신적으로 무장이 돼 있으신 분이고 네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리뷰? 괜찮습니다. 그 예로 한 예로 네, 예를 들어주십시오. 예를 들어 테슬라에서 이제 네. 외부 통화를 하게 됐을 때 블루투스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네. 블루투스를 이용했을 경우에 지금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제가 하는 말이 잘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이제 통화할 일이 되게 많은데 그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뭐 차를 세워놓고 직접 통화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EQS로 바꾸고 나서는 제가 사무실에 있는 줄 알아요. 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또 이 차는 네. 1억 6천짜리 차에 소프트 클로징이 안 들어갔죠? 이게 뭐 아, 배터리 무게가 네. 당연히 추가된 차긴 하지만 네네. 무게도 2.6톤이에요. 무짜 맞습니다. 엄청 무거워요. 네네. 모델 Y를 탔어서 안 불편해요? 네,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안 불편해요. 그리고 이 차에서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네. 벤츠만의 특별한 회생제동 시스템. 요게 이제 다른 전기차와는 좀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차주분들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좀 차가 네. 밀리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네네. 이 차는 이제 회생제동이 걸림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페달을 이렇게 밟혀요. 내가 누르지 않아도. 맞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내가 쭉 누른 다음에 이제 물리 브레이크를 같이 네. 밟는 방식이거든요. 느낌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브레이크를 밟기도 전에 네. 인텔리전트 회생제동이라 그래서 앞차를 인식하고 네. 자기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아줍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네. 운전하시면서 제가 인텔리전트 회생제동을 계속 쓰면서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조금 약간 울컥울컥 거렸어요. 솔직히 맞습니다. 말하면. 맞습니다. 네. 살 때 제가 개입을 하게 되면 조금 덜할 수 있는데 네. 차가 개입했을 때 그런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차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좀 네. 밀리는 느낌 날 거예요. 차가 진짜 무겁긴 합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진짜 밀리는 건 아니고 네. 벤츠 회생제동 시스템 때문에 네네. 약간 그렇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네네. 그리고 이건 뭐예요? 네. 회생제동을 바꿔야 하는 게 은근히 귀찮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차량을 네. 내렸다가 다시 타는 경우가 있으면 이 세팅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봐주시면 네. 저희가 기본 모델은 일반 회생 제동이고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텔리전트를 쓰기 위해서는 네. 약 한 2초 정도를 눌러주면 인텔리전트 회생 제동이 그게 작동됩니다. 오토 개념이네. 오토 개념입니다. 아. 이 개념을 켜주는데 근데 항상 해줘야 된다. 마지막 기억 시스템이 없습니다. 현대차도 회생제동을 프로필에 저장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예 오토는 오토는 레벨 1, 2, 3는 했던 것 같은데 네네. 현대도 오토 있고 아이패드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네. 그건 항상 풀렸던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은데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이게 테슬라 타다가 이 차 타니까 불편한 것들이 은근히 있다고. 맞습니다. 제가 테슬라를 타다가 이제 EQS로 넘어와서 가장 크게 이제 느끼는 변화는요. 네. 일단은 그 문을 열고 닫는 행위, 그러니까 열고 잠기는 행위, 네. 그리고 이제 시동을 켜고 꺼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테슬라는 자동입니다. 그쵸. 키를 제가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네. 키로 인식하고 제가 근처에만 가도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차에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기고 하는 경우가 그게 진짜 있었는데 편하긴 편해요. 생각보다 편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EQS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테슬라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동을 킨 상태에서 내릴 때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네. 그리고 문이 안 잠겨요. 그렇겠다. 네, 문이 잠기지 않아서 네. 다시 차로 가서 시동 버튼을 누르고 문을 닫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테슬라는 사실 차에 타고 그냥 악셀 밟고 출발하면 돼요. 네네. 근데 나머지 전기차들은 대부분은 또 물리적으로 시동을 켜야 되고 네. 이런 게 조금은 이제 사소하지만 귀찮다. 맞습니다. 제가 내연기관 차 타다가 넘어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네. 이미 테슬라를 제가 2, 3년 정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네. 운영을 한 다음에 제가 다시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좀 유독 튀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편한 게 있다고. 저희가 이제 충전할 때 보시면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입니다. 저희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요. 잠깐만요. 네. 어떤 버튼이죠?
저희가 충전할 때 네. 슈퍼차저 같은 데 가보면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이 내부에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충전구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버튼이에요. 네, 그런 게 가능한데 이제 이 EQS 같은 경우에 수동입니다. 저희가 물리적으로 눌러주거나 물리적으로 닫아주지 않으면 네. 저도 한 번 정도는 충전구를 열고 주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 테슬라는 네. 슈퍼차저 기준으로 네. 그 커넥터에 누르면은 문이 자동적으로 열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빼면 자동적으로 닫히고. 네. 자율주행은 비교가 안 되죠? BMW, 벤츠, 테슬라 전부 다 비교해봤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절대적입니다. 저희가 어떤 성능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요? 일단 도로를 그 라인을 잡아줄 때 네. 정확히 한가운데로 잡아줍니다. 테슬라의 테슬라는? 경우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핸들도 움직이지 않고 잘 잡아주는데 네. 근데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자율주행을 이제 켰을 때 네. 이제 바로 자율주행이 시행되지 않고요. 네. 좀 이제 인식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 처음에. 처음에 테슬라는 바로 인식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인식한 후에도 약간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핸들이 조금 흔들린다든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따지자면 그냥 테슬라, 그 다음이 BMW, 그 다음이 벤츠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BMW가 벤츠보다 좀 더 나아요? 조금 더 잘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BMW 정말 괜찮아요. 저는 정말 놀랬던 거는 네. 차를 멈춰줬을 때 너무 고급스럽고 부드럽게 차를 딱 세워줘요. 맞습니다. 어쨌든 차주님도 세 개 다 타봤을 때 벤츠가 BMW보다는 좀 덜하다. 맞습니다. 부족하다. 그리고 서비스 센터도 각각 다 가보셨을 텐데 맞습니다. 서비스 센터만 봤을 때는 네. 벤츠, BMW, 테슬라 어디가 제일 만족스러우셨어요?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테슬라 눈치를 지금 너무 보고 계십니다. 테슬라들한테 욕먹을까봐 자기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포교 활동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쫄고 있습니까? 아니, 테슬라 네. 직원분들은 너무 친절하십니다. 직원분들은 너무 친절하시고 네. 그런데 네.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저는 이슈가 크게 있진 않았어요. 네. 뭐 예를 들어 제가 유일하게 좀 받았던 거는 타이어 이슈? 네. 타이어의 안에 있는 스펀지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네. 뭐 사실 그냥 교환을 하고 싶었는데 네. 그쪽에서는 한쪽에만 문제가 생겼으니 나머지는 제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는 키로수가 상관없이 뭐 한쪽만 박으면 밸런스가 망가지니까 강제적으로 제가 나머지 타이어를 바꿨던 기억이 있고요. 그거 좀 아쉽다. 아쉽습니다. 네. 그렇게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2개 정도 받고 2개는 보상을 받지 못해서 내 돈으로. 네, 제가 내돈 내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시스템은 테슬라가 제일 별리였고 대신 네. 친절한 건 테슬라가 제일 친절했다. 맞아요? 제가 이제 아직 벤츠를 많이 운행해 본 게 아니라서 좀 말씀드리기 좀 저는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네. 제 경험상으로는 BMW 서비스 센터가 제일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 차주님의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사실 BMW든 벤츠든 테슬라도 지점마다 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나한테 또 각인되는 이미지라는 게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네네. 어떤 분은 정말 좋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이것 때문에 다시는 이 차 타기 싫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큰 거, 네. 뭐 꽤 많이 5장 이상 받으셨는데 네네. EQS 그래도 사면 안 되겠죠? 아니요. 아니. 이 자리에 빌어서 나중에 뭐 벤츠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네, 얘기하세요. 벤츠야, 고맙다. 왜요? 너 때문에 테슬라 탈출했잖아. 그러네. 얘가 이 정도 할인을 안 해줬으면은 계속 그 따님 괴롭히는 모델 Y 타셨을 텐데. 네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선님한테 한마디. 이따 보자.